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요. 디자인, 데이터, 그리고 코드의 관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미래 예측,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쩌면 변하지 않는 그 핵심을 파악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2008년, 그때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상상하면 좀 비웃음도 사고 그랬는데 불과 1, 2년 만에 확 현실이 됐잖아요. 맞아요. 순식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뭐 트렌드 예측 이런 것보다는 디자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코드랑 데이터라는 좀 변하지 않는 요소들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구글 검색이나 아마존 웹사이트처럼 오늘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중 상당수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코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눈에 보이는 제품보다도 네. 이게 뭐 소수의 천재가 딱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던 그런 시대와는 잠깐 다른 거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결과물이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도 말했듯이 10년, 20년 뒤에 뭐가 변할까? 이걸 묻기보다는요.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큰 흐름 속에서 뭐랄까 디자인 역량을 키우려면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거고요. 아, 그 변하지 않는 원리를 이해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리처드 파인만도 옛날에 원리를 이해하라고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그럼 단순히 뭘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싱킹,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컴퓨터적 사고 정도가 될 텐데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데 있어요. 컴퓨터처럼 생각한다. 네, 단순히 코딩 기술을 익히는 걸 넘어서는 거죠. 문제를 아주 기본적인 단위로 잘게 쪼개고 디컴포지션, 거기서 어떤 패턴을 찾고 패턴 레코그니션, 또 핵심만 남겨서 단순화하고 앱스트랙션, 이걸 해결하는 절차, 즉 알고리즘을 만드는 알고리즘 디자인, 그런 사고방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처럼 생각한다는 게 여전히 조금은 뭐랄까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혹시 좀 쉬운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강의에 나온 비유가 재밌는데 만약에 AI 로봇한테 어이, 바나나 쉐이크 좀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면 아마 거의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죠. 하하, 그렇죠. 네. 왜냐면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명령어거든요. 근데 컴퓨터나 로봇한테는 훨씬 낮은 수준, 로우 레벨,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해요. 낮은 수준이요? 네, 예를 들면 오른팔을 30도 각도로 0.5m 들어 올려서 바나나를 잡아라. 그리고 믹서기 버튼을 정확히 0.2초간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요. 모든 애매한 부분을 다 없애고 아주 명확하게 단계를 딱딱 정의해줘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컴퓨테이셔널 싱킹의 본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럼 우리가 가진 디자인 아이디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하게 하려면 우리 디자인 요소들도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그 데이터 구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벡터니, 레스터니, 그래프니 하는 것들요. 이고요. 네. 레스터는 잘 아시는 픽셀이나 3D에서는 복셀 같은 격자 단위로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래프는 점, 노드들이랑 그걸 잇는 선, 엣지로 요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요. 관계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단순히 이 구조들을 아는 걸 넘어서 각 데이터 요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하느냐예요. 관계를 정의한다? 그게 네. 그냥 점들을 찍거나 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훨씬 강력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범죄 발생 데이터를 지도에 그냥 점으로 찍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각 발생 지점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일종의 가중치 같은 관계를 정의해서 시각화할 수 있어요. 마치 물에 잉크가 이렇게 스르륵 퍼져나가듯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또 다른 예로는 건축 설계할 때 기둥 역할을 하는 여러 에이전트, 가상 행위자들한테 너희들끼리는 서로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밀어내라 라는 관계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얘네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최적의 기둥 배치를 찾아낼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데이터 구조와 관계 정의가 합쳐졌을 때의 힘입니다. 와, 이건 진짜 단순히 그리는 걸 넘어서 뭐랄까 디자인 요소들이 살아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 이 데이터 구조랑 관계를 다루는 코드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코드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또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최적의 해를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자동화, 시뮬레이션, 최적화. 네. 예를 들어서 지도랩 같은 거 보면 여러 장소 이름표,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자동으로 위치가 조정되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수백, 수천 개 이름표를 사람이 일일이 배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코드를 이용하면 서로 겹치면 밀어내라라는 아주 간단한 관계 규칙만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디자인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디자인 옵션들을 탐색하는 데 코드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에게도 코딩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강의에서도 일단 해고라, just do it 이 자세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완벽한 코드를 짜려고 애쓰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코드라도 직접 한번 입력해보고 실행해보면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해봐라. 네, 특히 디자이너분들께는 API, 즉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해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API요? 그건 또 뭔가요?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목록이자 사용 설명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하자면 식당 메뉴판 같은 거죠. 메뉴판이요? 네, 여러분이 주방에서 요리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라도 메뉴판 보고 스테이크 주세요라고 주문. 이게 일종의 API 호출인 거죠. 그렇게 주문하면 원하는 스테이크, 즉 결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디자이너가 복잡한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API라는 메뉴판을 보고 원하는 기능을 호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색상 팔레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디자인 요소들을 어떤 규칙에 맞게 착착 정렬해주는 기능을 API로 그냥 불러와서 쓰는 겁니다. 야, 그렇군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도구에 힘을 빌리는 방법이군요. 훨씬 접근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결국 미래 디자인에서는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이걸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방식으로 다루는 능력이 핵심이 될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벡터, 레스터, 그래프 같은 데이터 구조와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바로 그거죠.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디자인 문제를 데이터와 코드로 번역해서 생각하고 또 그걸로 해결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뭔가요? 컴퓨터라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더하기 같은 아주 단순한 연산만 계속 반복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0과 1로. 네. 근데 이걸로 비행기를 제어하고 심지어 자율주행차까지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건 사실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네요. 정말. 자, 그렇다면 미래 디자인 영역에서 과연 진정한 창의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여전히 디자이너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코드를 짜는 과정 자체에 있는 걸까요? 혹은 어쩌면 그 경계 자체가 점점 허물어지고 의미 없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